안녕하세요. 스무입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 조회수 개망했네. 댓글을 보니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6개월 만에 돌아온 스무무 형을 보니 매일을 열심히 달려온 페이커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프라모델 영상에도 달리는 페이커 기습 숭배 댓글을 보니 어디서나 숭배받는 페이커가 저도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만들 키트는 타미야의 1대24 스케일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3입니다. 지난번 만들었던 레벨 A AMG GT와는 다르게 이 모델은 2015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개한 AMG G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이스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페이커가 속해 있는 팀인 T1의 공식 스폰서인데요. 오늘은 벤츠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적인 선수를 기념하며 만든 특별한 리버리 레이스카를 제 마음대로 상상하며 만들어 볼 겁니다. 프라모델 채널이라 페이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페이커, 대상혁 아니 이상혁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게임 중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게이머입니다. 2013년 16살이라는 나이에 데뷔해 10년이 넘는 2024년 현재까지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견이 없는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최고, 아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넘어 e스포츠를 대표하는 고트 그 자체인 전설적인 현역 선수입니다. 이상혁 선수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월드 챔피언십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하고 그동안 우승 소식이 없었는데요. 변해가는 환경과 상향 평준화되는 프로게이머들의 실력,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인들을 보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 조롱을 받던 페이커가 작년 11월에 팀을 이끌고 7년 만에 네 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며 페이커를 기념하는 차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부품들의 상태는 업계 고트인 타미야에서 만든 만큼 디테일, 몰드의 선명함, 그리고 사출 상태까지 정말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페이커가 있다면 프라모델 메이커에는 타미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숭배는 이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부품들을 런너에서 제거했으면 남은 게이트 정리를 해줍니다. 파츠에 붙어있는 큰 게이트는 정밀 니퍼로 잘라주고 남은 부분은 아트 나이프로 밀어줍니다. 다음은 사포를 이용해줍니다. 먼저 400번 사포로 남은 자국을 말끔하게 지워주고 이후에는 180번에서 시작해 320번 사포로 표면에 난 상처들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재밌는 도색 과정에 비해 참 지루한 작업이지만 프라모델 제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히 해줘야 합니다. 페이커가 라인전 하면서 귀찮다고 CS를 대충 먹진 않잖아요. 롤을 안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반복적인 작업을 열심히 반복해주면 됩니다. 겁나 귀찮. 게이트 처리가 끝났으면 머플러에 소소한 디테일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머플러는 이런 식으로 바디 옆에 잘 보이게 노출되어 있는데 실체같이 예리하게 가공된 금속의 느낌이 살지 않으니 살짝만 손을 대주려고 합니다. 1mm 드릴날을 핀바이스에 끼워주고 먼저 답답하게 막혀있는 안쪽을 뚫어줍니다. 속을 싹 다 파낼 필요는 없고 뚫려있다 라는 느낌 정도만 내주면 됩니다. 드릴질을 했으면 다음은 머플러 팁에 칼질을 해줍니다. 디테일업이라는 말이 복잡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드릴질과 칼질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참 쉽죠? 이제 색이 올라갈 모든 부품에 서페이서를 올려주면 본격적인 도색 작업에 들어갈 기본 작업은 끝났습니다. 서페이서를 올려준 부품들에는 방광 검정을 칠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도료는 미스터 칼라의 92번 반광 검정, GX 2번 유광 검정, 그리고 타미야의 에나멜 반광 검정입니다. 벽 밑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도 검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료마다 미세하게 다른 색감과 광택의 차이로 실제 부품들의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같은 검은색이라도 천에 칠해진 것과 플라스틱에 칠해진 것이 다른 것처럼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뭐 방광블랙을 좀 많이 섞어 쓴다고 해서 이 프라모델이 명품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칠해준 부품들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면 된 겁니다. 92번 방광 검정을 메인으로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칠해줍니다. 언더패널 같이 큰 부품도 촉촉하게 잘 칠해주고요. 방광 검정 도색 이후에는 업라이트 쪽 부품들을 칠해줍니다. 구동계 쪽은 다양한 부품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만큼 파츠마다 다양한 색이 들어가는데요. 여러가지 색을 깔끔하게 칠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스킹 작업을 필수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한 마스킹으로 끝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부품입니다. 이런 작은 부품임에도 총 4가지의 색이 들어가 메탈릭 블루, 유광 검정, 골드를 추가로 칠해줘야 하는데요. 실린더와 코일이 하나의 부품으로 나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칠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하나하나 마스킹을 하는 수밖에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도 완성하고 나면 잘 보이지도 않는 부품인 것을 알지만 늘 어쩔 수 없이 마스킹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칠하지 않고 넘어가면 뭐랄까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마스킹을 하고 나면 알록달록한 서스펜션 4개가 완성됩니다. 서스펜션 다음은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를 칠해줍니다. 캘리퍼의 색상은 타미야의 LP62 티타늄 골드로 칠해줍니다. 캘리퍼를 칠해준 뒤에는 마스킹 후에 브레이크 디스크를 스테인리스 실버로 칠해줍니다. 디스크 쪽 도색은 이렇게 끝나고 이제 박스 안에 있던 습식 데카를 꺼내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라인업 전담 부서인 AMG의 로고를 붙여줍니다. 사용할 데칼만 잘라주고 미지근한 물에 적셔준 뒤에 캘리퍼 위에 올려줍니다. 수평을 조심스럽게 맞춰준 후에는 면봉으로 물기를 빼서 고정해주면 디스크도 완성. 완성된 부품들은 이제 하나하나 조립을 해줍니다. 나중에 휠과 결합될 부품은 가동을 위해 접착제가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합쳐주고요.
브레이크 부품 뒤쪽에 있는 돌기를 스티어링 렉의 양쪽 홈에 끼워줍니다. 마스킹하기 까다로운 이런 부위는 무광 알루미늄을 붓으로 칠해주고 언더 패널에 스티어링 렉을 고정시켜줍니다. 아까 공들여서 칠해준 서스펜션도 색이 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양쪽에 넣어주고 리어 업라이트 쪽도 칠해준 부품들을 차곡차곡 조립해주면 됩니다. 타미야의 마법 같은 금형 설계가 여기서 돋보이는데요. 레고처럼 오차 없이 착착 맞물리는 부품들을 보고 있으면 아주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완성된 후방 업라이트를 언더 패널에 끼워주면 페이커 숭배의 스타트를 끊는 AMG GT3의 기본 뼈대 작업이 끝이 납니다.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으로 심플하게 재현된 차체지만 다양한 컬러의 조합으로 인해 나름 봐줄만한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를 만들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공도용 차량과는 매우 다르게 생겼는데요. AMG GT3는 레이싱 전용차라서 당연하게도 레이싱 성능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내부 또한 경량화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의 메인 컬러는 메탈릭 실버로 칠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킹을 해줘야 하는데요. 바닥 부분에 몰드 처리되어 있는 여러 부분들로 인해 꽤 빡센 작업량을 자랑합니다. 색이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모서리 쪽만 마스킹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마스킹조를 사용해줍니다. 처음에는 점성이 있는 액체 형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닐처럼 얇은 피막이 되어줄 겁니다. 마스킹이 끝났으면 나머지는 피니셔즈의 카본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실제 카본색과 가까운 진회색과 검정 사이의 오묘한 느낌이 좋은 무광 도료인데요. 몇 달 전에 만든 맥라렌 세나를 만들기 위해 사둔 도료인데 그때는 좀 비싸서 살까 말까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작에 살 걸 그랬습니다. 도어나 시트 같은 부품들도 전부 카본 블랙으로 칠해주고 건조되면 마스킹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깔끔하게 잘 됐죠. 센터 콘솔 쪽의 버틀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에나멜 유광 레드를 붓으로 칠해줍니다. 작아서 안 보이지만 AMG의 상징적인 나물 로고를 데칼로 붙여주면 기본 인테리어는 완성입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작업입니다. 대시보드에 있는 계기판은 데칼로 표현해주고 마스킹 후 에나멜 뉴트럴 그레이를 칠해줍니다. 가운데 쪽에 파여있는 홈에는 송풍구를 끼워주면 대시보드는 간단하게 완성. 미리 칠해준 스티어링 휠에는 메탈 스티커를 붙여주고 골드를 포인트로 준 스티어링 칼럼에 연결해준 뒤에 대시보드에 끼워주면 됩니다. 도어도 마찬가지로 마스킹과 칠을 반복해주면 되는데 반복 작업이라 재미없으니
기분 좋은 마스킹 제거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쪽에 내부 부품들을 붙입니다. 부품들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한 수지 접착제를 발라주고 페달은 앞쪽에, 만들어둔 새끼 손톱만한 깜찍한 소화기도 붙여주고요. 리어뷰 미러는 거울 부분을 메탈 스티커로 표현해주고 롤 케이지 앞쪽에 끼워준 뒤에 인테리어에 조립해줍니다. 시트 한쪽은 부드러운 천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 에나멜 무광 검정을 올려주고 부품들의 도색면이 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안쪽에 넣어줍니다. 앞쪽에는 대시보드와 작업 과정이 통편집당한 도어를 양쪽에 붙여주고 롤케이지 부품을 뒤쪽에 마저 끼워주면 인테리어 작업은 이렇게 끝납니다. 세단 같은 공도용 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롤케이지와 각종 부품, 그리고 메탈릭 실버와 카본 블랙의 조합으로 인해 메카닉한 매력이 돋보이는 AMG GT3 내부가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이제 가장 메인이 될 바디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르세데스 연구팀의 석박사들을 갈아 만든 AMG GT3 공기 역학적인 바디 재현을 위해 각종 부품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분할된 부품들을 전부 바디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해 무수지 접착제를 흘려 넣어 붙여줍니다. 프론트 범퍼와 리어 범퍼도 붙여주면서 바디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잡아줍니다. 바디에 각종 파츠를 붙이게 되면 붙인 부품과 원래 바디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홈들을 퍼티로 전부 메워줄 겁니다. 이쑤시개를 이용해 조금씩 퍼낸 다음 홈 사이에 잘 발라주고 하루 정도 충분히 경화시켜줍니다. 손톱으로 강하게 눌러도 자국이 남지 않으면 사포로 퍼티를 갈아줍니다. 왜 이렇게 안 갈리지? 사포질하기 힘든 안쪽도 꼼꼼히 해줍니다. 사포질이 끝나면 전체적인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페이서를 한번 올려줍니다. 무광인 서페이서를 올리게 되면 표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수정이 잘 된 줄만 알았던 접합선과 광란의 사포질 끝에 생긴 상처들, 금형을 사출할 때 생긴 파팅 라인까지 보입니다. 800번 사포를 물에 살짝 묻혀 바디 전체의 표면 정리와 함께 아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줍니다. 사포질은 정말 귀찮기 때문에 영상 처음에 게이트 자국을 정리할 때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사포질을 따로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사포질을 하면서 나온 찌꺼기들이 패널 라인에 끼어 있으니 패널 라이너로 라인을 따라 다시 한번 파줍니다. 이제 바디에 남은 플라스틱 가루를 꼼꼼히 털어내고 메인 컬러가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서페이서를 올려주면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고운 표면의 바디를 얻게 됩니다. 바디에 올릴 첫 번째 컬러는 미스터 컬러 GX3번 허먼 레드입니다. 대상역을 위한 리버리로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고민해봤는데 아드반 레이싱 리버리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마침 T1의 로고에도 4개의 선이 있으니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커 선수도 제법 납득할 만한 디자인이죠. 그렇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유광 레드가 잘 건조된 AMG GT3의 공댕이에는 이제 이번 영상의 가장 고난이도 작업 과정인 바디 마스킹을 해줍니다. 구동계 쪽이나 인테리어 마스킹을 했을 때는 삑사리가 나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됐지만 자동차 프라모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바디에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평소 집중력의 500배를 끌어내 섬세하게 해줘야 합니다. 4개의 스트라이프가 서로 대칭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겁나 빡세네요. 왜 이런 디자인으로 칠하려고 했는지 몇 시간 전에 제가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모델러가 칼을 뽑았으면 마스킹 테이프라도 썰어야 하는 게 바로 모델러니까요. 지옥같은 마스킹 작업이 끝났으면 바디 전체에 미스터 컬러 GX 1번 유광 검정을 칠해줍니다. 도막간의 단차를 고려해 밑색이 비치지 않게끔만 얇게 칠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스킹이 잘 되었길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도색이 까지거나 마스킹 테이프 틈으로 색이 스며드는 경우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마스킹 작업이 끝났으면 바디 전체에 유광 클리어를 한번 올려주고 아주 고운 6000번 사포로 조심스럽게 도막 사이의 단차를 제거해줍니다. 유광 빨강 위에 검정이 올라가 울퉁불퉁한 단차가 생겼기 때문에 도막의 높이를 균일하게 맞춰줍니다. 전체적인 도막의 높이가 같아져 평평해진 것이 보이죠.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인 리그 오브 레전드 데카를 올려줍니다. 페이커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페이커가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자체니까요. 다른 곳에는 올해 2024년 유니폼을 참고해 T1의 각종 스폰서 데카를 올려줍니다. AMG GT3는 정말 수많은 리버리가 있는데 만약 T1이 레이싱에 참가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제 나름대로 망상을 하며 붙여봅니다. T1을 후원하는 수많은 브랜드를 보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제 채널도 이런 기업들의 스폰서가 붙는 날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채널 설명란에는 제게 문의가 가능한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광고 달라는 건 딱히 아니고요. 그냥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로 벤츠 로고 데카를 올려주면 제가 상상했던 AMG GT3의 바디가 완성됩니다. 조금은 밋밋해 보였던 바디에 수많은 스폰서 데칼이 올라가니 이제서야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 제대로 나네요. 데칼 작업을 했으면 이 소중한 데칼들을 보호해줄 유광 클리어를 뿌려줍니다. 클리어를 올리면 데칼들의 투명한 여백이 보이는데요. 이 단차를 없애기 위해 마찬가지로 사포질을 해줍니다. 클리어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잘 모르기에 갈리는 면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안일한 사포질로 데칼을 이렇게 날려먹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여분의 데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여러분은 저같이 미련하게 사포질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면 투명한 여백 없이 마치 바디에 그대로 프린팅된 것 같은 데칼을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를 올렸으면 방광 클리어로 바디를 마감해줍니다. 거울 같은 광택의 화려한 유광 마감도 좋지만 방광 마감도 그 특유의 매력이 있는데요. 유광에 비해 빛의 반사가 적어져 바디의 디테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차가 한층 더 묵직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력은 광택을 위한 사포질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몇 시간 정도 말려주면 마침내 바디의 도색 작업이 끝납니다. 은은한 광택으로 고급져 보이는 느낌과 AMG GT3의 근육질 몸매 같은 실루엣이 방광 마감으로 더욱 돋보이게 되었네요. 도색 작업이 끝난 바디에는 이제 각종 부품들을 조립해줍니다. 바디 앞쪽에는 클리어 부품과 크롬 부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헤드라이트를 붙여주고 엔진 후드 쪽에는 통풍구를 바디 안쪽에서 붙여줍니다. 그릴 쪽에는 이렇게 메쉬 파츠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의 도면이 실제 메쉬 사이즈와 일치하게 그려져 있으니 도면을 먼저 잘라주고 메쉬의 도면을 테이프로 고정한 뒤에 사이즈에 맞춰 잘라주면 됩니다. 설명서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딱 맞게 잘라주었으면 만들어둔 그릴 뒤쪽에 순간 접착제를 발라주고 잘 붙여주면 됩니다. 그릴도 바디 안쪽에서 끼워주면 바디 전면부 작업은 99% 끝. 벤츠의 자동차는 역시 삼각별로 그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통풍구와 엔진 라디에이터도 붙여주면 바디 전면부는 완성입니다. 이제 초반에 가공해줬던 머플러를 꺼냈습니다. 설명서에는 티타늄 골드로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크롬으로 칠해주려고 합니다. 실제 레이스 차량은 정말 가혹하게 굴려주기 때문에 머플러가 열에 의한 변색 등으로 거의 타버린 은갈색에 가깝지만 저는 깨끗한 새 차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크롬 머플러는 바디 양쪽 사이드 하부 쪽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살짝씩 보이는 강렬한 크롬과 가공해준 머플러 팁 덕분에 더욱 정교한 느낌이 들죠. 바디 후방 쪽에는 도색 과정을 편집 처리한 테일라이트를 붙여줍니다. 이제 윈도우 마스킹을 할 차례입니다. 키트 안에 들어있던 윈도우 전용 마스킹 시트를 붙여주고 안쪽은 실수해도 수정하기 쉽게 라카 도료가 아닌 에나멜 도료로 칠해줍니다. 정확하게 재단된 마스킹 시트 덕분에 아주 쉽고 깔끔하게 마스킹이 끝납니다. 윈도우 앞쪽에는 방광 검정으로 도색한 부품을 붙여준 뒤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레이싱을 할 수 있게 와이퍼를 달아줍니다. 완성된 윈도우는 지문이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바디에 끼워줍니다. 리어 윈도우도 마저 끼워주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언더 패널, 인테리어, 그리고 바디를 하나로 합쳐줄 시간입니다. 언더 패널의 안핀에는 인테리어를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지 접착제를 듬뿍 발라주고
안핀과 수핀을 잘 조준해서 합쳐줍니다. 이제 AMG GT3가 굴러갈 수 있게 바퀴를 달아줍니다. 휠은 방광 느낌을 가진 검정 서페이스로 칠해주고 중앙에는 티타늄과 알루미늄 실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휠캡을 끼워줍니다. 색이 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고무 타이어를 끼워주면 간단하게 휠 완성. 휠은 앞쪽과 뒤쪽의 두께가 다르니 이 점을 유의해 얇은 휠은 앞에, 두꺼운 휠은 뒤에 끼워줍니다. 안쪽에 기름칠이라도 한 것처럼 잘 굴러가네요. 언더 패널 앞쪽에는 거대한 카본 스플리터를 붙여주면 트랙 전용 차답게 바닥에 착 붙어있는 차체가 완성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 신중과 신중을 기해 바디를 끼워줍니다. 타미야라서 큰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잘 조립되지만 실수 한 번에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순간만큼은 롤드컵 결승 직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 조립되었네요.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조립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었던 부품들을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전방 윈도우에는 AMG 데카를 올려주고 도어에는 레드로 깔맞춤한 손잡이도 붙여줍니다. 앞에는 부러지기 쉬운 에어로 핀들을 붙여줍니다. 지느러미 같이 생긴 모양으로 인해 차를 더욱 잘 눌러주고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바꿔주죠. 사이드 미러에는 리어뷰 미러와 같이 메탈 파츠로 거울을 표현해주고 바디 옆에 끼워줍니다. 바디 뒤에는 삼각별 로고를 붙여주고 페이커의 소속팀 T1의 네 번째 롤드컵 우승을 기념하는 4성 로고가 있는 거대한 스포일러를 달아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안테나까지 위에 끼워주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넘어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를 헌정하는 스페셜 리버리의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3가 완성됩니다.